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터키가 우리 KFX 참여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독자로 TFX, 터키 국산 4세대 전투기, 그것도 5세대 전투기 개발한다고 천명을 했었죠. 그런데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터키의 TFX가 호구를 찾아 나서고 있는데 호구가 과연 걸려들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폴란드에 M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판매를 했죠. 그런데 그 세부 내역이 공개되는데 이 가격이 생각보다 좀 쌉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K2 PL 전차, 우리 흑표 전차 폴란드 버전 이 수출에 지장이 올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터키의 TFX 프로그램이 막대한 개발 비용을 분담해줄 호구를 찾아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공동개발국이라는 타이틀만 걸어주고 개발비를 빼먹을 목적인데 누가 여기 걸려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터키가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 에어쇼에 차세대 전투기 TFX의 실물 크기 모급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고 유라시안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이번 행사 기간 중에 실내 부스는 물론 야외 전시장까지 공간을 마련해서 TFX의 실물 사이즈 모급과 이 전투기에 탑재되는 무장 모형, 연동되는 무인 전투기 모형 등을 전시했는데요. 터키 측은 TFX의 개발에 영국의 방산 대기업 BAE 시스템즈가 참여했음을 적극 선전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할 나라들을 착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BAE 시스템즈는 이번 에어쇼 기간 중에 공식 트위터 계정에 터키 에어로스페이스와 협력해서 TFX의 전투기 개발 노하우와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라고 전하며 터키의 선전전에 지원 사격을 해줬는데요. 이런 선전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에어쇼 기간 중에 TFX에 관심을 보인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터키는 TFX가 고도의 상황인식 능력과 센서 융합 기능, 우수한 스텔스 능력 등을 갖춘 5세대 다목적 전투기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는 2023년 3월에는 시제기 첫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지만 S-400 사태 이후에 미국과 서방 세계의 부품 및 기술 지원이 사실상 끊어지면서 당장 엔진 확보부터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부 터키 전문가들은 터키의 반미 행보가 계속될 경우에 TFX 프로그램이 실패하고 터키가 그 대안으로 중국제 J-10 또는 파키스탄과 JF-17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해외 물줄을 물어보려는 터키의 노력, 과연 성공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터키 TFX, 이 싱가포르 에어쇼에 출품한 이 모급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딱 봐도 F-22하고 거의 판박이처럼 생겼습니다. 다만 이 노즐이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F-22 같은 경우는 추력 피난 노즐을 해서 아주 스텔시하게 다듬어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엔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이제 이런 부분 차이인데 문제는 이 TFX를 만드는 터키가 독자적인 기술을 그만큼 가지고 있냐 이거였죠. 그래서 이 비행기에서 전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일단 레이더 그리고 엔진 이 두뇌와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BAE 시스템스가 도와줘야 되는데 BAE 시스템스가 그냥 협력하기로 하고는 이 뭔가 좀 미온적이에요. 왜냐? 터키는 지금 미국이 제재하고 있으니까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더가 진척이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인데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유로파이터에 들어갔던 EJ200을 연료로 했다가 이게 이제 덩치가 크고 또 EJ200 안 준다 그러고 또 미국 제재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덩치 좀 더 키워서 미국의 F-110 그러니까 F-16에 들어가는 그 엔진 두 개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 F-110 엔진 두 개 집어넣은 게 F-15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투기의 사이즈는 F-15하고 비슷한 사이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그 F-110을 지금 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게 F-110 살게요, 파세요 라고 하는 요청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3년 3월에 시제기가 첫 비행하고 엔진도 없고 레이더도 없는데 무슨 시제기가 첫 비행을 한다는지 이러니까 아무도 여기 입지를 안 하는 겁니다. 호구 물러갔는데 이제 터키가 생각하는 호구는 파키스탄이었어요. 파키스탄도 이 인도와 적대적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인도가 라팔 도입하고 뭐 수호이 30 대량으로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뭔가 좀 전투기 역량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J10 이거 C형 도입을 했는데 이게 사실 뭐 J10C 가지고 라팔 이긴다라고 중국은 떠들고 있지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센 전투기가 필요한데 문제는 파키스탄이 돈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아무도 호구가 물려들지 않았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터키는 TFX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두 가지 그리고 플러스 원의 선택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그냥 포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아주 많은 예산과 아주 긴 기간을 투입해서 터키가 ASZ까지 전부 다 독자 개발 다 하는 거. 이건 정말 힘든 일이 되겠죠. 세 번째는 지금이라도 러시아하고 관계 단절하고 S400을 미국에 갖다 주고 미국과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하는데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우리 KFX에 다시 들어오든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참 터키 반미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폴란드에 대한 M1A2 SEP V3 전차 판매를 승인하면서 세부 내역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이 상당히 내려갔는데 향후 추가 판매를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점쳐져서 우리 K2PL 전차 수출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의 국방안보협력국이 M1A2 SEP V3 전차 250대와 제반 지원 장비를 폴란드에 판매하는 60억 달러 규모의 판매 계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폴란드로부터 M1A2 전차 판매 요청을 받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동유럽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초당적 요구가 빗발치자 이번 거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최대 60억 달러에 250대의 M1A2 SEP V3 전차, 26대의 M88 군안전차, 17대의 M1074 교량전차, IED 대응 시스템과 기관총, 탄약 등을 구매하게 됐는데요. 실제 거래 가격은 DSCA 고시 가격의 50에서 70%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계약가는 40에서 50억 달러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안전차와 교량전차, 각종 패키지 가격을 전차 수량에 나눠 계산했을 때 폴란드가 도입하게 될 M1A2 SEP V3 전차의 대당 가격은 최대 2,400만 달러, 최소 1,200만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지난 1월 10일 75대의 M1A2 SEP V3 전차와 29대의 M1150 공병전차, 17대의 M1074 교량전차, 6대의 M88 군안전차 패키지를 25억 달러에 구매한 호주의 대당 3,400만 달러보다 훨씬 저렴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현지에서는 미국이 폴란드의 추가 전차 도입 소요를 감안해서 파격적인 가격 인하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미국의 가격 인하 조치가 폴란드 육군의 신형 전차 사업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K2PL 수출 상사를 위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M1A2 SEP, 그래서 뭐 여기 기관총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로 사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해서 시가전에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만든 버전이죠.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시가전 해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 라는 이제 그 교훈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게 SEP V3 전차인데 문제는 이게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출형과 미국 내수형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수출형 같은 경우는 미국 내수형과 달리 열화 우라늄 장갑, 열화 우라늄 탄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열화 우라늄, 즉 우라늄은 일반 이 철보다 훨씬 더 밀도가 조밀하기 때문에 방어력도 훨씬 더 세죠. 텅스텐이 쑥 들어왔을 때 상대 탄은 텅스텐 탄인데 여기는 열화 우라늄 장갑이니까 텅스텐보다 훨씬 조밀한 밀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뚫기가 힘듭니다. 또 상대는 뭐 다른 어떤 뭐 복합 장갑, 공감 장갑 뭐 다 이런 거지만 균질 아변 강판 뭐 다 이런 거지만 여기는 열화 우라늄이니까 이걸 뚫고 들어가 밀도가 또 그 조밀하니까 뚫고 들어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쓰는 열화 우라늄 탄과 장갑을 그대로 준다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또 시가전을 해보니까 안 그래도 이 M1 전차가 덩치가 너무너무 큰데 55 구경장으로 업건을 할 경우에 55 구경장이 44 구경장보다
이 포신 길이가 한 1.5m 정도 더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가전 상황에서 포탑 돌리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뭐 어디 골목길 또는 좁은 길 이런 데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열화 우라늄이니까 세니까 44 구경장만 하자. 이렇게 돼서 여기 전차포는 업건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가 이런 신형 전차를 도입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T-90MS 때문인데 또 T-14 아르마타, 뭐 아르마타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뭐 대량 생산 안 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력 전차로 만들어가고 있는 T-90MS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방어력, 관통력 그걸 따지면 이거 M1A2의 열화 우라늄 버전이 아닌 거 가지고는 막아내기도 힘들고 상대를 뚫기도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K2 전차 같은 경우는 55 구경장이라서 이 T-90MS를 격파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복합 장갑과 이런 추가 반응 장갑 이런 것들을 가지고 T-90의 전차 포탄을 방어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K2PL이 더 우수하다. 그리고 K2PL은 폴란드 현지 생산인데 이건 지금 이제 직도입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도 싼 가격에다가 미국의 외교적 지원이라는 어드밴테이지 그런 게 있으면 우리 K2의 성능 우위가 상당히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다가 미국이 혹시나 아니 뭐 폴란드 라이센스 생산할 수 있게 현지 생산해 줄게 또 여기다가 아니 뭐 니들은 뭐 시가전 우리만큼 생각 안 하니까 어차피 평원에서 러시아하고 붙을 거니까 55 구경장을 업건해 줄게. 물론 55 구경장 업견하면 이 전차 포탑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싸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우리 K2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현대 로템에서 이 상황 잘 지켜보면서 우리 K2PL이 수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잘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